네, 이번에는 피부와 부속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그 피부의 단층 그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을 건데요. 피부는 신체의 외부 표면을 덮고 있는 기관으로 세 개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피부의 두께는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16%를 차지하고요. 개인별 두께 차이는 있지만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는 좀 피부가 두껍고요. 가장 두꺼운 부분이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또 가장 얇은 부분은 눈꺼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에 보면은 지금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그 층이 다 나뉘어서 단면층이 보이시죠? 그쵸? 네, 표피, 또 진피, 피하 조직. 네, 그 사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그 사진에 나온 거를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에피더미스, 표피는요. 기저층과 또 유국층 또는 가시층, 그리고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네, 요렇게 나뉘는데요. 일단 그 표피가 얇게 그 진피보다는 확실히 층이 얇거든요. 그럼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기저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표피에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그 그림의 표피 중에서 가장 아래층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접해 있어요? 네, 진피하고 접해져 있겠죠? 그 층부터 보는 거예요. 자, 기저층. 표피 가장 아래층에 진피와 접하고 있으며 케라틴을 만드는 각질 형성 세포와 피부색을 좌우하는 멜라닌 형성 세포, 멜라노사이트 많이 존재하고요.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그리고 입술 등에 많이 분포한다. 어떤 층이요? 표피 중에서 기저층. 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 거는요, 굉장히 공부를 꼼꼼히 잘 하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내기도 쉽고요. 이게 시험 문제가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파트거든요.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표피 에피더미스층에서 진피층과 접하고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게 기저층이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 위에 이제 유국층 또는 가시층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요, 피부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하고요. 세포 분열로 피부 손상을 복구하는 그런 층입니다. 어디가요? 표피층에서 유국층 또는 가시층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피층에서 맨 아래가 기저층이죠. 그 위에가 유국층 또는 가시층이에요. 그럼 그 위에는 과립층이 있는데요. 요거 과립층은요, 피부 내부의 수분 증발을 조절해서 피부의 건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과립층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정말 시험 문제 내기 쉬워요. 그쵸?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근데 표피층에서 투명층을 볼게요. 요거는 근데 투명층은요, 지금 기저층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저층, 그 다음에 유국층 또는 가시층, 그 다음에 과립층. 이 과립층 위에 있는 게 투명층인데요. 투명층은 각질층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무핵의 편평세포로 되어 있고요.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존재한다. 투명층이, 그쵸? 그리고 손발의 기능을 더 부드럽게 하고 과다한 수분 침투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쵸? 예, 투명층이고. 그리고 이제 그 표피층에서 맨 위에가 바깥층이 이제 각질층인데요. 요 각질층은 피부 가장 바깥에 위치한 무핵 세포고요. 외부 유해 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듬이나 때처럼 박리 현상을 일으키는 피부층이 바로 각질층인데요. 세포가 각질 세포를 형성하는 기간은 약 14일 정도고요. 피부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기간이 약 14일 정도 걸립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그 턴오버 주기가 28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피더미스 표피층을 살펴봤는데요. 요거 순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순서와 그리고 또 각각 층의 특징, 잘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더미스, 진피층인데요. 이 진피층은 굉장히 조금 표피층에서는, 표피에 비해서는 두껍지만 크게 층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유두층과 망상층입니다. 유두층은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기저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요. 신경 종말이 다량 분포되어 신경 전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두층이고요. 근데 진피층에서 중요한 게 망상층이에요.
망상증은요, 섬유 조직인 교원 섬유, 콜라겐 파이버죠. 그리고 탄력 섬유, 요거는 엘라스틱 파이버인데요. 이게 친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결합 섬유 사이에는 젤 형태의 뮤코 다당류가 존재해서 피부를 이 망상증에서 탄력 있고 유연하게 해주는 겁니다. 혈관이나 신경, 한선, 모낭, 림프관, 지선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진피층은 크게 두 개 층이라고 그랬어요. 유두층과 망상층. 그리고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있는 거는 망상층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브큐층이 피하 조직층이 있는데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피하 지방층이라고도 하고요. 그물 모양의 느슨한 결합 조직입니다. 또 절연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외부의 열이 내부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피하 조직의 두께와 분포는요, 신체 부위, 성별, 연령, 영양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특히 여성의 엉덩이나 유방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체형을 결정하고 또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피하 지방층은요, 15%의 물, 그리고 85%의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서브큐 피하 조직입니다. 자, 이제 피부의 각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 피부의 표피 중에서 진피층과 맞닿아 있는 기저층, 여기에서 각질 형성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변하는 과정이 바로 피부의 각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유국층, 그리고 과립층, 각질층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예. 피부의 기능을 살펴볼까요? 피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일단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체온도 조절하고요. 또 감각작용도 하고, 분비 및 배설작용도 하고, 흡수작용, 저장작용, 또 비타민 D를 형성하기도 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호흡작용을 하고, 표정의 기능을 하는 게 피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제 피부 부속기관의 구조와 기능 파트에서 한선이라는 거를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이 한선은 스웨트 글랜즈인데요. 한선은요, 소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린 한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에크린 한선은요, 실밥을 둥글게 이렇게 말아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어느 층이냐면 진피층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피부 전체에 약 230만 개가 있고요. 특수한 부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위에 발견이 되는데요. 특히 또 손바닥, 발바닥, 이마, 겨드랑이, 코, 서해부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에크린 한선입니다. 이 에크린 한선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이 열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장액의 액체를 생산해서 체외로 증발시키고 배출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게 한선입니다. 땀이 나잖아요. 그쵸? 예, 그럼 이게 소한선이 에크린 한선인데요. 대한선이라고 부르는 게 아포크린선입니다. 이 아포크린선은요, 모낭의 윗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피지선의 출구에 저장되었다가 피지선을 둘러싼 근육의 압력에 의해서 피부 표면으로 배출이 됩니다. 귀 언저리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유두, 배꼽 주변에 주로 이 아포크린선, 대한선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특히 사춘기 이후에 겨드랑이, 유두 주위, 성기 및 항문 주위에서만 존재하고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선은 소한선에 비해서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지선은요, 요거는 진피층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지선이 하는 역할은 일단은 피부를 보호하고 있고요. 유해 물질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요. 털이나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피지선은 대피지선이 좀 크죠. 그죠? T존, 또 목, 가슴 등과 독립피지선인 손이나 발바닥, 피부 표면을 제외하고 전신의 피지선, 또 입술, 눈꺼풀 등으로 나뉩니다. 그 모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발 구조 중에서 근데 모관은요, 그 모표피, 여러분들이 큐티클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큐티클층이
그 모발의 구조 중에서 모관, 특히 그 중에서 모표피에 해당하는 게 큐티클층인데요. 이 모표피 그 큐티클층은요, 내부의 모피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와 또는 비늘 모양의 무핵의 각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게 모표피, 큐티클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모피질이 있는데요. 모피질은 모발의 색성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모발의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모피질입니다. 모수질은요, 연모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모발의 중심부에 벌집 모양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모수질입니다. 근데 지금 모관에 대해서, 그쵸? 헤어 샤프트에서 봤는데요. 근데 모관 말고 모근, 루트죠? 모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근은요, 모구, 모유두, 모모세포, 이렇게 나뉘는데요. 모근은요, 모근 아래쪽에 둥근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유두는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모모세포라는 거는요, 이게 헤어 매트릭스 셀이라는 건데요. 세포의 증식 또는 분열을 통해서 모발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모모세포입니다. 지금 네, 모관 살펴보셨고 그다음에 모근 살펴보셨죠. 네, 잇모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잇근모. 잇근모는 뭐냐면 긴장되거나 추위에 노출하면 자율신경의 지배에 의해서 털이 어떻게 돼요? 예, 곤두선다 그러잖아요. 이게 잇근모고요. 자, 근데 모발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이 모발의 성장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성장기, 그 다음에 퇴행기, 그 다음에 휴지기가 있어요. 성장기는요, 보통 한 3년에서 6년 정도고요. 전체 모발의 85%에서 90%를 차지하는 게 성장기에 있는 모발이고요. 자, 근데 그 모발 그 중에서 퇴행기 부분은요, 전체 모발의 1%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장을 마쳤잖아요. 그 뒤에 퇴화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2주에서 3주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휴지기다. 요거는 전체 모발의 10%에서 15%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털이, 그 모발이 좀 가늘어지고요. 색소도 좀 결핍이 돼서 흐릿해지고 또 고착력도 약화돼요. 그래서 이제 잡아당기면 또 머리 빗을 때 간단히 뽑힌다. 요게 이제 모발의 휴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어려운 파트네요. 피부 장애와 질환인데요. 그 원발진과 속발진이 있어요. 피부 장애를 얘기하는 거, 문제성 피부,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공부하고 지나가셔야 될 부분이고 좀 어려워요. 그죠? 자, 근데 원발진이 뭐냐? 프라이머리 리즌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프라이머리 그거를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반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형이나 반점 형태의 주근깨, 기미 등이 해당이 되고요. 피부 표면에 이렇게 윤기나 함몰 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윤기는 솟는 거잖아요. 만졌을 때 이렇게 돌출된 것도 없고 함몰도 없어요. 그렇죠? 평지 같은 거예요. 다만 색조의 변화만 있는 상태를 반점이다. 기미 주근깨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원발진 중에서 구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경계가 뚜렷하고 직경이 한 1cm 미만의 작은 윤기물이다. 돌출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단단한 돌출 부위로 여러분들 사마귀 알잖아요. 그렇죠? 사마귀나 모반을 구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원발진 중에서 결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구진보다는 사이즈가 좀 크고 피부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좀 솟아 보이기도 하고요. 단단하고 섬유종과 황색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수반해서 좀 아프고요. 치유가 된 후에도 좀 흉터가 남는 게 그 특징입니다. 지금 원발진에 대해서 보고 있고 원발진 종류가 여러 개예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점, 구진, 결절 보셨고요. 근데 원발진 중에서 종양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직경이 2cm 이상의 큰 결절로 연하거나 단단하고요. 대부분 감염과 함께 괴사가 일어납니다. 악성과 양성 종양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원발진 중에서 팽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팽진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부종인데요. 부풀어 오르는 발진이에요.
그래서 단마진 또는 두드러기,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두드러기는 이제 벌레 등에 물린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팽진이고요. 근데 낭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드름 피부의 4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좀 통증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화농성 여드름 같은 거 있죠. 그죠? 낭종이에요. 그리고 근데 소수포가 있는데요. 소수포는 직경 1cm 미만의 액체가 함유된 물집. 수포, 여러분들 흔히 수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벼운 손상에 의해서 쉽게 터지고요. 그러면, 근데 농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농포는 수포와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고름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또는 군집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 특징이고요. 여드름이 여기 농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원발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속발진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원발진이 그 프라이머리라고 그러면 속발진은 세컨더리예요. 예, 근데 찰상을 볼까요? 그 속발진 종류하고 원발진 종류하고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내기 쉬운 문제예요. 그죠? 여러 개 섞여놓고 여기서 다른 건 뭔가. 그죠? 나머지 세 개는 원발진인데 하나는 속발진이라든지 그 반대라든지 그런 거 구분해 내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발진 살펴보고 계신데요. 속발진 종류 중에 찰상. 예, 요거는 피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결손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자극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손톱으로 이렇게 긁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균열이라는 게 있는데 요 균열은요.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서 선 모양의 틈이 표피에 생기는 현상을 균열이라고 그래요. 네.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인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표피에서 그 탈락된 그 각질이나 비듬 등을 인설이라고 하는데요. 각질의 생성이 빨라지거나 그리고 각화 과정에서 이상 현상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인설입니다. 또 미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속발진 중에서 미란은요. 짓무른 거 있잖아요. 그걸 미란이라고 그러는데요. 수포가 터졌어요. 그리고 표피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수포가 터졌는데 표피가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요런 데 흉터 없이 치유는 되고 있죠. 미라는 뭐 흉터 없이 치유되는 거니까요. 근데 가피라는 게 있어요. 속발진 중에서. 가피는요. 여러분들 딱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손실된 표피 부위에 세포 조각 또는 표피성 물질 등의 분비물이 생기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말라서 붙은 병변이고요. 혈청이나 혈액, 농의 마른 덩어리, 요거를 가피라고 합니다. 지금 내 속발진 살펴보고 계신데요. 속발진 중에서 상흔이라는 게 있어요. 반흔이라고도 하고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서 표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진피까지 손상이 된 상태. 그러면 당연히 흉터가 남겠죠. 여기 상흔이고요. 그리고 이제 궤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궤양은 조직에 손상을 남기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손상이 있은 채로 치유가 돼요. 그래서 반흔을 남기는데요. 욕창이나 3도 화상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직에 손상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흉터, 그 자국이 남겠죠. 이게 궤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선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표피 전체와 또 진피의 일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주름이 뚜렷하게 나오겠죠. 태선화. 요거는 기출문제도 나온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근데 그 지금 속발진 알아보고 있는데요. 속발진 중에서 착색. 요건 어려운 말 아니죠. 피부의 색소가 침착이 돼서 색이 변하는 현상이 착색이겠죠? 지금 원발진, 속발진 알아봤는데요. 좀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용어도 어려운데 또 종류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원발진이냐, 속발진이냐. 이거의 구체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원발진이구나, 이게 속발진이구나, 요런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피부 질환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죠.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습진성 피부 질환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접촉성 습진이 있고요. 지루성 습진이 있고요. 또 아토피성 습진, 화폐성 습진, 건성 습진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드름에는 이제 심상성 좌창이나 액흔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드름은요, 사실 유전이나 그 세균 이외의 원인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서요,
25세 이상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나는 여드름이 있고 25세 이후에도 나타나는 성인성 여드름 등 사실 그 여드름의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몇 살 이후에는 여드름이 발생 안 한다. 그렇지 않죠? 사춘기에 나는 여드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성인 여드름도 있습니다. 이 여드름은요, 근데 처음 초기 상태인 1단계에서는 가벼운 면포성 여드름 증상이지만 2단계로 진행이 되면 화이트헤드, 요거는 이제 폐쇄면포, 흰색 여드름, 화이트헤드 또는 뭐 클로즈 코메도 그리고 블랙헤드. 요거는 이제 개방면포, 검은색 여드름, 블랙헤드, 뭐 오픈 코메도 이런 거를 블랙헤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요 단계가 이제 2단계 여드름이에요. 그런데 3단계가 진행이 되면 포도상 균 그 감염에 의해서 구진도 생기고 농포도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3단계 여드름이고요. 그리고 여드름에서 이제 4단계가 진행이 되면 이때는 이제 심각한 여드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여드름이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치료 후에도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드름으로 인했던 흉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피부 질환의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신데요. 예, 그 중에서 열에 의한 그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화상, 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상과 한진이 있는데요. 이거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는데요. 1도 화상은 사실 표피에만 그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붉게 되고 붓고 홍반이나 부종, 또 통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심하면 2도 화상인데요.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통증을 유발하죠. 그리고 3도 화상 정도 되면 표피와 진피가 모두 다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발생이 돼요. 흉터가 남아서 피부 이식이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열에 의한 피부 질환 중에서 한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명 땀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고요. 한관이 폐쇄되어서 땀이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포가 발생하고 네, 열에 의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번에는 한랭에 관한 그 피부 질환인데요. 동상, 동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동상은 손가락, 발가락, 귀, 뺨, 코 등이 얼어서 근데 좀 온도가 낮은 부분이죠.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근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까지 가고요. 심한 경우에는 괴사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동창이라는 거는 이제 동상보다는 가벼운 형태의 한랭에 의한 염증이 동창입니다. 지금 피부 질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근데 기계적 손상에 의한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티는 콘이라고 그러는데 발가락이나 이제 발바닥에 많이 생기고요. 계속적인 압력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게 티눈입니다. 통증을 유발하죠. 사마귀는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도 안 아파요. 눌러도. 근데 티눈은 누르면 그 통증이 있습니다. 굳은 살. 요거는 또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압력이 제거되면 굳은 살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또 기계적 손상에 의한 피부 질환 중에서 욕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일정한 부위의 압박을 계속 받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만성 질병자, 누워 있으니까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게 욕창입니다. 자, 근데 그 색소성 질환으로 또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색소성 질환은 크게 과색소 침착이 있고 저색소 침착이 있어요. 색소가 너무 과하게 침착이 된 게 기미나 주근깨, 또 검버섯, 모반, 피부염 등이죠. 그다음 반대로 저색소 질환은 피부 그 색소가 너무 없어서 백반증이나 백색증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안검주의의 질환이 있는데요. 눈 주위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근데 한관종이라는 게 있어요. 한관종은 눈 주위에 주로 생기고 번지기도 하는데요. 다발성 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립종. 예, 여러분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표피낭종인데요. 그 눈 아랫부분에 비립종이 주로 많이 생겨요. 그쵸? 예.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들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 피부 질환 중에 일환인데요. 턱이나 귀, 어깨, 목 등에 혹처럼 자라는 형태가 이 켈로이드입니다. 근데 섬유 조직의 질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방종이 있는데 요거는 목이나 겨드랑이의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지방 조직입니다. 덩어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섬유 조직의 질환의 일환으로 섬유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킨태그. 그 스킨태그가 뭐냐면 일명 쥐젖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주로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또 목이나 겨드랑이 주위에 생기는 쥐젖을 우리가 섬유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그 외에도 모발에도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 탈모증 있잖아요. 그죠? 예,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이 이제 발병 요인이 되는데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근데 또 연령이나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또 원형 탈모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양한 형태의 원형이나 또 혹은 타원형으로 그 모발이 이제 탈모가 되는 게 원형 탈모증이고요. 그 휴지기 탈모가 있는데요. 수술이나 출산 후에 발생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과민성 피부 질환 중에서 광독성 피부염이 있어요. 요거는 광과민성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또 광알레르기가 있는데요. 국소 도포 후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신 후에 태양광을 그 다음에 받았더니 발생하는 피부염이 있어요. 광알레르기. 그리고 이제 일광 두드러기라는 게 있는데요. 태양광에 노출 후에 가렵거나 아니면 빨간하게 이렇게 홍반 현상이 발생하는 피부염이 일광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요. 감염성 질환도 있어요. 감염성 질환 중에서 세균에 의한 피부 질환은요. 농가진, 단독, 봉소염, 종기, 절종, 모낭염, 요거는 이제 세균성 피부 질환이고요.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질환이 있는데요. 바이러스성은 단순포진이나 또 대상포진, 수두나 사마귀 같은 거는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또 진균성 피부 질환이 있는데요. 요거는 족부백선, 조갑백선, 어루러기, 수부백선, 칸디다증, 완선. 여기 이제 진균성 피부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드름의 염증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구진으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농포, 여기서 이제 색소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포까지 진행이 되면 여드름이 다 나은 후에도 흉터를 남깁니다. 근데 피부 그 병변 질환 중에서 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좀 공부해보고 지나갈게요. 주사라는 병이 있는데요. 피부 질환이에요. 피부 병변인데요. 근데 코나 뺨 등 얼굴의 중간 부위에 많이 발생하고요. 붉어진 얼굴과 혈관 확장이 주 증상이고요. 간혹 구진, 이건 이제 1cm 미만 크기의 솟아오른 피부 병변이죠. 또 농포, 고름이 잡혀 있는 게 농포라는 거예요. 지금 주사의 어떤 증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종,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만성 질환이에요. 사실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피부 병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건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건선은 피부에 은백색의 비늘로 뒤덮여 있는 경계가 뚜렷해요. 그리고 크기가 다양한 홍반성 구진 및 판을 형성하는 질환인데요. 상피의 과다 증식이 특징입니다. 예. 그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악화됐다, 호전됐다, 네, 반복되는 사실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 염증성 피부 병변이 바로 건선입니다. 네, 농가지는요, 물집이나 고름과 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접촉 전염 농가진, 이거는 비수포성인데, 그리고 또 물집. 여러분들 수포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농가진의 두 종류가 있어요. 예. 황색 포도상 구균이 만드는 독소에 의해서 피부 상층부에 물집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물집 농가진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접촉 전염 농가진이 70%를 차지합니다. 그 터지면서 그 진물 같은 게 옆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만 제가 많이 했죠. 예, 용어도 어렵고 생소하고, 그쵸? 예, 그리고 또 종류도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을 또 꼼꼼히 공부하신다고 그러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쵸? 예, 몇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보기에서 아닌 거를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하면 되니까
조금 머리 아프더라도 꼭 꼼꼼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앞에 부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저랑 같이 풀어 보실게요. 자, 문제 1번. 표피 중에서 피부로부터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층은, 요거 외우기만 하면 너무 쉬워요. 그쵸? 네, 과립층입니다. 수분 증발 막는 거 과립층이다. 네, 꼭 외우시고요. 자, 근데 문제 2번, 요거는 좀 쉬운 문제 같아요. 교원섬유와 탄력섬유로 구성되어 있어 강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네, 볼 것도 없이 진피층입니다.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3번 볼게요. 자, 문제 3번. 피부 색소인 멜라닌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세포층은, 이것도 사실 외우기만 하면 쉬운 문제예요. 그죠? 네, 기저층입니다. 꼭 외우세요. 멜라닌, 기저층. 자, 근데 문제 4번 풀어볼게요. 문제 4번은, 요거 조금 어렵게 느껴지려나? 한선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에크린 한선과 아포크린 한선.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쉬운 문제일 거예요. 자, 문제 4번은 에크린 한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 1번. 실밥을 둥글게 한 것 같은 모양으로 진피 내에만 존재한다. 맞아요. 예. 그리고 보기 2번.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하는 거는 에크린 한선이 아니라 아포크린 한선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보기 2번인데요. 자, 보기 3번도 한번 볼게요. 특수한 부위를 제외한 거의 전신에 분포한다. 네, 에크린 한선 맞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도 에크린 한선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 5번 볼게요. 문제 5번 쉬워요. 비듬이 생기는 원인과 관계없는 것은, 네, 1번. 신진대사가 계속적으로 나쁘면 비듬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보기 2번. 탈지력이 강한 샴푸를 계속 사용하면 이렇게 그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비듬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 3번. 염색 후 두피가 손상되었다. 이것도 비듬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보기 4번은 샴푸 후 린스를 하였을 때는 비듬과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근데 문제 6번 볼게요. 근데 손톱에 관한 문제인데요. 건강한 손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어렵지 않아요. 문제 1번. 바닥에 강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요 뜻은 뭐냐면 손톱이 들뜨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맞는 겁니다. 또 건강한 손톱. 보기 2번.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보기 3번. 윤기가 흐르면 노란색을 띄어야 한다. 건강하지 않을 때 노란색 같은데요. 그죠? 예, 답은 보기 3번이 틀린 거고요. 보기 4번은 아치 모양을 형성해야 한다. 맞는 거. 일반적인 건강한 손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어려운 거 나왔네요. 그죠? 문제 7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문제 7번. 다음 중 원발진, 프라이머리 리즌에 해당하는 피부 변화는? 이거 어려워요. 요게 바로 원발진이냐 속발진이냐 구분해내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사실 둘 중에 원발진이든 속발진이든 확실하게 외우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외우지 않고는 이거 풀기 어렵잖아요. 그쵸? 가피, 미란, 위축. 보기 1번부터 3번까지는 원발진에 해당이 되는데요. 4번의 구진은 속발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문제 8번 같이 풀어볼까요?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긁거나 비벼서 표피가 건조하고 가죽처럼 두꺼워진 상태는? 아이고, 이것도 어렵네요. 그쵸? 여러분들 요거를 특징을 몇 가지만이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증상에 대한 특징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아까 강의 시간에도 태선화 문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태선화가 바로 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긁거나 비비면 표피가 건조해지고 또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그래서 주름이 또렷해진다. 이게 바로 태선화입니다 라고 강의 시간에 나왔는데요. 이런 거 몇 가지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7번, 8번 굉장히 어렵네요. 그쵸?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꼼꼼히 공부하고 외우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9번 볼게요. 문제 9번. 여드름 피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여드름은 사춘기에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나타나는 비염증성 혹은 또 염증성 피부 발진이다. 맞는 얘기죠? 네, 보기 2번. 여드름은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여기까지 맞아요. 30대 정도에 모두 사라진다. 이거 아니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25세 이상에도 성인성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그죠? 강의 시간에 제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자, 보기 3번.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지가 많이 생기고 모공 입구의 폐쇄로 인해 피지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 여드름 피부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보기 4번. 선천적인 체질상 체내 호르몬의 이상 현상으로 지루성 피부에서 발생되는 여드름 형태는 심상성 여드름이라 합니다. 맞죠? 자, 문제 10번 볼까요? 문제 10번. 모세혈관 파손과 구진 및 농포성 질환이 코를 중심으로 양볼의 나비 모양을 이루는 피부 병변은, 네, 요것도 좀 피부 병변과 증상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쉬운 문제겠지만, 많은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강의는 사실 쉬운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10번에 해당되는 게 주사예요. 주사는 모세혈관이 파손돼서 그 부분이 이제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구진, 농포 이런 게 코 중심으로 양볼의 나비 모양처럼 생기거든요. 예, 수포도 생기고 때로는 그 안에 고름도 들어있고, 그죠? 농포, 그죠? 고름 들어있는 게 농포잖아요. 이게 주사예요. 그러니까 뭐 1번에 보기 1번에 접촉성 피부염은 잘 아실 거고, 보기 3번에 건선은 어떤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피부에 은백색의 비늘 덮여 있다. 경계가 뚜렷하다. 이러면은 건선의 특징이죠. 그리고 보기 4번에 농가진 나오면은 뭐냐면 물집하고 연관져 생각하세요. 물집 잡히고 고름과 딱지가 생기는 게 특징이다. 몇 개 단어만 연결하셔도 외우기 쉬우세요. 농가진, 그죠? 주사. 그러면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 파손, 구진, 농포, 코 중심으로 양볼의 나비 모양 몇 개 단어를 연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이 또 외워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다시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공부 한번 꼭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